2025년 4월 22일 오늘 소개할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STM32 큐브 아이디를 작동시키고 2025년 4월 20일 워크스페이스 상에서 프로젝트를 오픈합니다. 자, T를 연결하고 컴3에 115200으로 세팅을 하고 한쪽으로 놔두고요. 지금 프로그램을 조금 수정해 갖고 지난번 강좌에 있는 내용에서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여기 버퍼를 메모리 홀로케이션 한 다음에 프린트 구문에서 처리를 조금 이렇게 가져가 봤습니다. 그래서 KK를 데이터 랭스 나누기 128로 해갖고 그 값의 스위치를 해갖고 케이스 0인 경우, 그러니까 케이스 0인 경우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 랭스가 128보다 작은 경우가 되겠죠. 케이스 1인 경우는 128에서 256, 그 다음에 케이스 2인 경우는 256에서 300 얼마 되나요? 384고 케이스 3 경우는 이제 그 이상 되는 경우에 먼저 그 데이터를 DDD로 해갖고 J는 0부터 해서 증가시키면서 그 RX 버퍼 1이라고 하는 그 실제 DMA에서 처리되는, 그러니까 맥 엔진과 DMA 간에 처리되는 데이터가 핸들링되는 RX 버퍼, 거기서 카피된 본이죠. 카피된 거, 지난번 강좌에서 소개했던 그 카피된 것에서부터 처음에는 54만큼 건너뛰어갔고, 54라고 하는 것은 14 더하기 40 해갖고 이더넷 쪽 IP 헤더하고 그 다음에 뭐 IP 헤더 쪽을 다 제거하고 순수한 데이터만, 그래서 54부터 데이터 랭스까지를 DDD라고 하는 데이터에 담아갖고 나중에 뒤에서 DDD를 프린트하는, 케이스 1 경우는 128부터 256 사이니까 앞부분은 54부터 128 풀까지 버퍼가 4동네가 있어갖고 그 다음 버퍼 동네에서는 128부터 데이터 랭스까지, 그 대신 여기는 스타트 인덱스 서부터 시작되고 여기는 스타트 인덱스 플러스 1%4로 해갖고 그 카피된 버퍼에 스타트 인덱스 플러스 1쪽 그래서 데이터 갖고 와서 처리하고, 케이스 2인 경우는 이제 256부터 384 사이니까 앞부분 처리 이렇게, 뒷부분 중간 부분 처리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다 1 더해서 256부터 데이터 랭스까지는 스타 인덱스 플러스 2서부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 버퍼 영역까지 차지하는 데이터 랭스가 올 경우는 이렇게 해서 처리된 다음에 DDD를 여기서 프린트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여기서는 DDD 내용을 전부 0으로 다시 복원을 리셋을 한 거죠. 1000개 정도 여유있게. 그 다음에 버퍼 네 동네 프리하고, 그 다음에 카피된 영역 네 동네를 또 프리하고, 이렇게 처리를 함으로 인해 갖고 조금 프린터 되는 내용이 좀 보기 쉽게 진행되는데, 그 내용을 한번 작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동을 하고요. 가동을 하고
편의상 디버그 브레이크를 걸어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운이 다 된 다음에 디버그 퍼스펙티브로 이동을 해야죠. 다운이 다 됐으니까 디버그 퍼스펙티브로 가서, 자, 메인 여기서 브레이크 걸렸으면 여기서 이제 리스움을 해서 가동을 하고요. 자, 그 다음 프로그램으로는 넷스캔 툴을 가동해서 스타트 데모, 스타트 넷스캔 툴 for 데모 누르시고, 여기서 패키지 제너레이터로 와서, 자, 여기서 이제 뭐 저번 시간에 다 강좌에서 얘기했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TCP 쪽으로 해서 보내는데, 여기서 연속적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send continuously. 그리고 1초에 한 번씩 데이터 패킷을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는 390바이트를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390바이트. 그 390바이트면은 이제 메모리 버퍼 내 영역에 나누어서 보내줘야 되는 케이스죠. 자, 샌드를 하고 보면은 여기 이제 디스플레이가 돼 있죠. 그래서 444바이트가 잡았고, 실제 데이터 랭스는 390. 그러니까 390 플러스 54 해서 444로 나오는 거고, 이때 이제 디스플레이 된 데이터는 이렇게 0, 1, 2, 3, 4서부터 쭉 반복돼 갖고 여기까지. 자, 이번에는 이제 스탑을 하고요. 스탑을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한번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맨 끝으로 간 다음에 여기서 딜리트를 뭐 이렇게 맨 끝으로 간 다음에 딜리트를 쭉 해갖고, (330) 330이면은 여기다 54 더하면 384니까 128 세 동네보다 조금 작죠. 그러니까 이 영역은 세 개 영역을 사용하는 거죠. 128 3 조금 더 줄여볼까요? 이게 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홈 0부터 0, 1, 2, 3, 4, 5, 6, 7, 8, 9, 0부터 맨 엔드는 8, 9, 310이면은 여기다 54 더하면 364니까 메모리 세 영역이 필요하겠죠. 자, 이렇게 던지면은 310개, 364하고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되고 있죠. 반면에 스탑을 하고 이번에는 메모리 한 두 영역에 거치도록 데이터를 좀 조금 더 줄이겠습니다. 212면은 조금 더 줄이는 게 낫겠죠. 이렇게 줄이면 이게 234, 그럼 128 두 개 안에 들어가죠. 자, 그럼 메모리 두 영역에 거쳐서 사용해서 보내는 방법이 되겠죠. 234, 128짜리 메모리 블록 두 개 사용돼 갖고 이렇게 보내고, 그 다음에 한번
메모리 영역을 하나 사용하는 케이스를 그럼 90, 이것도 좀 줄이는 게 낫겠네요. 그럼 50이니까 104개. 자, 이 경우 104개고 실제 50개 데이터가 0, 1, 2, 3, 4부터 이렇게 잘 나가고 있죠. 0, 1, 2, 3, 4부터 9까지. 이 전반적으로 75, 76, 77 이렇게. 자, 그래서 한번 스탑을 하고 전반적으로 작동되는 것을 보면은 이 부분이 지금 메모리 블락 하나 사용된 케이스고, 요게 메모리 블락 2개 사용된 케이스고, 요게 메모리 블락 3개 사용된 케이스고, 요게 메모리 블락 4개 사용된 케이스. 모두 정상적인 동작을 잘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아이디어는 요 RX 버퍼가 실제 이제 맥 엔진하고 DMA 통해서 실제 데이터가 처리되는 그 리시버 버퍼가 되고, 여기서 처리된 내용이 이쪽으로 좀 복사를 좀 하는 개념은 제가 생각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사하고 난 다음에 여기는 나중에 업데이트 디스크립터 할 때 사라지기 때문에 정보가 여기에 복사본을 복사시켜 놔갖고 이 놈을 천천히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 접근해갖고 프린트를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했고, 여기서 데이터를 찾아서 DDD의 데이터 랭스 1000개를 충분히 확보해갖고 처리하고 있고, 메모리 한 블락은 128개로 128개인데 이제 충분하게 그보다 더 큰 사이즈로, 이게 한 512 더하기 30이니까 충분하게 데이터를 이만큼 확보를 해서 네 덩어리 버퍼는 이제 맥 엔진하고 DMA가 실질적으로 처리되는 파트고, 그 처리되는 내용을 또 RX 버퍼 완 쪽은 그걸 좀 내 동네에 똑같이 만들어서 이놈 내용을 이제 복사해서 나중에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여기를 접근해 갖고 복사된 영역을 접근해서 처리해서 프린트를 한 겁니다. 이거는 이제 보내는 파트니까 보내는 파트는 뭐 잘 되고 있어서 설명하지 않겠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서 이제 읽게 되면 일단 처리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읽은 것이 처리가 성공적으로 됐을 때는 여기를 접근해서 지금 처리된 데이터 랭스의 개수를 확보를 한 다음에 확보를 하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처리가 필요 없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지난번에 했던 거라 뭐, 그 다음에 여기 뭐 그냥 프린터 해본 거고, 여기서 이제 데이터 랭스를 128로 나눠서 메모리 블락이 몇 개 사용했는가를 찾아내는 거죠, 정보를. 그래서 그 블락 사용된 게 케이스 제로, 하나 사용한 경우, 2개 사용한 경우, 3개 사용한 경우, 4개 사용한 경우, 요거를 RX 버퍼 완 쪽, 복사본 쪽에 데이터를 갖고 와서 DDD 데이터를 만든 다음에 여기 다 작업 끝나면은 여기서 그 데이터를 스트링으로 생각하고 프린트를 하는 대목이 되고, 여기에 데이터 처리 끝나면은 두 영역의 버퍼 8동네를 다 프리 시키는 그런 대목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메모리를 맥 엔진과 DMA가 처리할 때 꼭 처리해야 되는 파트인 요 중요하죠. RX Allocation Fallback에서는
이 기존의 요거를 커멘트화하고 기존에 만들어진 버퍼를 지속적으로 메모리 알로케이션을 더 이상 하지 않고 그냥 활용하는 방법으로 P1, P와 P1 포인터를 설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버퍼1도 이렇게 만든 다음에 요 중괄호가 꼭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 P가 항상 만들어지겠죠. 0이 아니니까. 0이 아니겠죠. 이게 이미 만들어 놨으니까 초기에. 그 다음에 여기서 한 20바이트 정도 0x 20바이트가 32바이트 떨어진 지점을 버퍼 포인터로 주소로 이렇게 할당한 다음에 오리지널 리시버 버퍼 쪽은 이 버퍼 값을 세팅하고 버퍼 주소를 그 다음에 넥스트는 널 원래 그 다음에 랭스는 여기서 512로 했는데 이게 200이니까 이게 510이잖아요. 근데 실제 여기는 맥시멈 128입니다. 사실은 그 대목은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P1 쪽, 카피본 쪽의 P1 버퍼는 여기 버퍼 1 쪽 값으로 그냥 세팅해갖고 하고 여기를 접근할 때마다 메모리 알로케이션 할 때마다 여기 리시버 버퍼 인덱스를 일씩 증가시키고 모듈 4로 %4로 해갖고 013 돌아가면서 사용하게끔 이렇게 세팅하고 그 다음에 RX 링크 콜백에서는 P 스타트와 P 엔더를 이렇게 처리하고 이거는 기존의 예제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인덱스를 제가 변수로 하나 추가해서 요건 이제 기존에 있는 내용이고 넥스트 널이고 랭스는 여기서 이렇게 해서 받은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버퍼 그러니까 여기 요 버퍼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맥 엔진과 DM에서 처리해 갖고 이더넷 케이블에서 데이터 들어온 곳이 여기에 처리돼서 저장되어 있는 주소죠. 주소. 그래서 메모리 4개의 동네에 버퍼 영역의 주소가 되어 있는데 이게 실제 어느 영역을 처리했는가를 알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요거는 제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요 주소가 기존 버퍼 4개 영역 중에 어느 놈 주소에 해당되는가를 찾아서 인덱스를 013으로 한 다음에 그 인덱스 값을 처음으로 스타트가 널인 경우 그러니까 처음으로 지금 패킷을 처음으로 받아서 메모리 영역을 사용하는 요때에 그 인덱스 값을 스타트 인덱스로 하고 나머지 또 여기 이제 메모리 알로케이션 할 때는 그 놈이 앞부분하고 이렇게 체인으로 이렇게 엮어가도록 하고 지난 강좌에서도 여기 이제 랭스 처리가 조금 요렇게 처리해야 됩니다. 랭스 처리는 여기서 받은 랭스를 기존에 토탈 받은 값을 좀 빼야 됩니다. 빼갖고 그 랭스를 새로 이렇게 값을 가진 다음에 그 값을 P 멤버의 랜 멤버 값으로 P의 랜 멤버 값으로 세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는 이제 이 지금 처리된 P를 PPN으로 해서 P가 캐스케이드로 연결되고 그 다음에 이것도 제 아이디어인데 그 다음에 요 카피된 요 인덱스 쪽의 랭스를 지금 여기 처리된 P 랭스 값으로 이렇게 세팅하고 그 다음에 원본이죠. 여기 P 버퍼니까 원래 그러니까 RX 버퍼 1으로 해서 맥 엔진에서 처리하라고 한 버퍼 영역의 주소에 들어있는 데이터들을 다시 카피본 버퍼에다 이렇게 복사해갖고 여기에 나중에 이게 이쪽 RX 버퍼 쪽에 버퍼 영역의 데이터는 일단 사용하고 난 다음에 업데이트 디스크립터 쪽에서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사라지게 돼갖고 다시 그 수신됐던 정보를 찾기가 좀 어려운 점이 좀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사라지니까 이걸 미리 복사를 이렇게 해놓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어플리케이션에서 접근할 때 여기는 사라지지 않은 데이터, 받은 데이터 그대로 남아 있게 됩니다. 어플리케이션에 접근하더라도 만약 어플리케이션에서 지금 여기를 접근하게 되면은 여기는 업데이트 디스크립터, 그러니까 버퍼를 사용하면서 또 다음에 재활용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STM에서 짰을 때 여기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사라지기 때문에 데이터를 챙기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해서 제가 데이터를 챙기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게 이제 아이디어 돼 갖고 성공적으로 이제 데이터가 잘 수신이 된 거죠. 그 얘기를 조금 더 길게를 하면은 지금 여기는 길게 얘기가 파일이 잡히지 않아 갖고 그래서 디버깅 하면서 그 내용을 좀 설명을 하려면은 버퍼를 얼로케이션 이쪽 얼로케이션 하는 파트 쪽을 잠깐 디버 브레이크 걸어갖고 여기가 걸리는 순간 한번 찾아보면 되겠죠, 그죠? 자, 샌드. 그러면 여기가 딱 하고 그죠? 얼로케이트 콜백 하는 위치를 찾아보면은 여기 지금 ETH 업데이트 디스크립터라고 해갖고 여기는 뭐냐 하면은 메모리 4개의 영역을 맥 엔진하고 DMA가 처리하고 난 다음에 처리된 영역은 다음번에 또 사용하기 위해서 여기서 재활용하는 차원이에요. 여기가 재활용하는 차원의 프로그램이에요. 여기가 업데이트 디스크립터는 재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백업 어드레스가 0인 경우는 이미 사용이 끝났다는 얘기거든요. 메모리, 그러니까 요 인덱스 쪽을 메모리 영역이 인덱스 디스크립터가 4개가 있잖아요. 리시버 디스크립터가 버퍼 영역이 4개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거기가 사용이 끝났다. 끝난 거를 끝난 거라는 것은 거기에 백업 어드레스가 0인 경우 끝났으니까 거기를 다시 재활용하려니까 어플리케이션에서 좀 그쪽 처리를 하라고 이렇게 콜백 함수를 처리해서 다시 메모리 얼로케이션을 새로운 버퍼 영역을 얼로케이션해서 그 영역을 이제 요 인덱스의 백업 어드레스 쪽으로 이제 또 사용하게끔 백업 어드레스라는 것보다는 사실은 디스크립터 2 쪽을 새로 세팅해서 이제 요쪽 근데 요 주소하고 요 주소가 지금 같은 정보가 저장이 되니까 요게 0이 아니라는 얘기는 여기서 이제 0이 아니라는 얘기는 그 디스크립터 영역을 메모리 영역을 지금 맥 엔진이 사용하려고 하는 거고 실질적인 그 주소는 여기다가 여기 주소에 담으려고 하는데 두 주소가 똑같죠. 그래서 이더넷 케이블에서 데이터가 딱 들어오게 되면 맥 엔진이 요 주소를 보고 거기다가 리시빙 할 때 리시브 된 데이터를 여기다 쫙 하고 복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 영역을 한번 사용하고 난 다음에는 다시 이렇게 갖고 그 영역의 주소를 새로운 메모리 영역으로 지금 얼로케이션해서 사용하세요. 이런 의미예요. 근데 여기를 매번 이렇게 새로운 영역으로 이렇게 메모리 얼로케이션 하다 보면 흰 메모리가 고갈이 돼 갖고 프로그램에 죽는 경우가 있어서 여기는 미리 앞부분에 메모리 4개 영역을 확보한 다음에 거기를 교체로 사용하고 난 다음에 다시 재활용하는 차원. 그래서 백업 어드레스가 0 되면 사용이 끝났다는 얘기고 그러면 거기를 새로운 주소로 세팅해서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내 동네를 번갈아 가면서 숫자를 일찍 증가하면서 번갈아 가면서 사용을 하는 거죠. 사용하는 생각으로 새로운 버퍼 네 군데 영역 중에 하나를 해갖고 다시 거기를 주소로 해서 리시버 데이터가 들어오면 거기다 갖다 놓으세요.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한 거죠. 그래서 여기를 쭉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걸 그냥 사용하다 보면 여기서 새로운 메모리 얼로케이션을 계속 하다 보면은
메모리가 고갈되면 여기서 널 되는 경우면은 올로케이션 스테이트가 0 돼서 더 이상 리시버 기능이 죽는 경우가 발생돼요. 저도 경험을 해봤는데, 그래서 여기를 이 널이 안 되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널이 안 되게 여기서 4개 동네를 계속 번갈아 가면서 해갖고 여기서 다시 사용하고, 사용이 다 되고 난 다음에는 백업 어드레스가 0이 돼서 그 영역은 이제 데이터 수신이 끝났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백업 어드레스가 0 되는 영역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돼요. 그게 이렇게 리드 데이터 쪽에서 이제 0이 돼요. 자관 여기서 이렇게 해서 백업 어드레스 여기서 다시 그 얼로케이션을 하고 요 주소를 여기다가 써서 여기다 넣어서 다음번 주소에 사용하려고 하잖아요. 여기를 제가 이제 이해를 한 다음에 거기 영역을 요 함수로 그래서 구현을 한 겁니다. 그죠? 요 함수를 요렇게 구현한 거예요. 이렇게. 조금 복잡하지만 요렇게 해서 이 메모리, 아까 거기서 메모리 이렇게 업데이트 디스크립터 하게 되면은 여기서 그지? 얼로케이션 하면서 아까 받았던 영역이잖아요. 여기 버퍼 영역이 이렇게 여기서 다시 율로 들어가서 아까 사용했던 영역이 여기서 다시 진행하면서 여기서 이게 데이터 랭스도 다시 512로 실제 데이터 랭스 받은 거하고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 정보가 사라지게 돼서 이 사라지는 것을 좀 방지하고자 요 RX 버퍼1을 만들어서 걔는 여기서 얼로케이션 할 때도 버퍼 값만 여기서 이렇게 처리를 주소만 이렇게 처리해서 넘겨갖고 랭스 값은 기존에 받은, 여기서 나중에 보시겠지만 여기에 기존에 받은 값을 계속 간직하도록. 그래서 그거는 이제 여기죠. 여기도 한번, 여기는 이제 분석이 끝났으니까 닫아버리고 여기를 한번 브레이크를 걸고 그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걸리잖아요. 여기 걸릴 때는 리드 데이터 쪽에서 걸리잖아요. 리드 데이터에서 여기서 이제 체킹해서 순차적으로 이제 디스크립터 인덱스를 찾아가서 여기에 디스크립터 제로 쪽이 지금 DMA에서 저기 소지하고 있질 않다. CPU가 접근할 수 있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제 디스크립터 제로 쪽에서 이제 랭스가 퍼스트 세그먼트야 라스트 세그먼트야 여기에 따라서 처리가 다른데 이게 라스트 세그먼트다. 마지막 데이터 부분이다. 프레임 쪽에. 그러면 이제 RX 데이터 레디 해갖고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RX 레디가 1이 된 경우가 1로 와서 여기서 버퍼 값을 던져주면서 여기서 RX 스타트를 널 하게 되면서 넘어가잖아요. 넘어가게 되면서 요 경우에 요 상태가 되면서 업데이트, 그러니까 여기서 그 다음에 요 사이에 요걸 먼저 호출하잖아요. 여기서 버퍼 쪽으로 요 스타트 값을 던지고 그 전에 이거 업데이트 ETH 업데이트 디스크립터 요걸 호출하게 되면은 조금 전에 여기서 받은 데이터들 있죠. 받은 데이터가 사라지게 돼요. 여기서 이렇게 해갖고 여기서 여기 백업 어드레스가 제로 되잖아요. 여기서 이제 사용이 다 끝났다라고 하고 요게 백업 어드레스가 제로 되면 요 DMA 디스크립터는 다시 재활용 그러니까 다른 버퍼 값이 다른 값으로 메모리 올로케이션 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보가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업데이트가 되면서 정보가 사라져요. 그래서 정보가 사라져갖고 그 이후에 여기서 PRX 스타트를 PA의 버퍼 쪽으로 해서
어플리케이션으로 돌려주더라도 벌써 여기서 거꾸로 요 받은 메모리 영역을 추적하게 되면 정보가 다 사라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복사본을 생각해낸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STM 회사가 잘못 짠 건지, 예? 여기 요까지 다 하고 요 파트 부분은 별도로 어플리케이션에서 그 버퍼 처리를 끝난 다음에 여기 접근해서 버퍼 처리 다 끝난 다음에 비로소 이제 업데이트 디스크립터를 해야 되는데 사용한 버퍼 메모리 영역 4개 중에 1개 또는 2개 또는 3개 또는 4개 사용된 개수만큼 다시 업데이트를 해야 되거든요. 업데이트 한다는 얘기는 새로 메모리 올로케이션을 해서 다시 버퍼 영역 주소를 새로운 주소로 해서 세팅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요거보다 먼저 처리돼 갖고 정보가 사라지게 되는 그런 결과 초래해서 계속 작업이 잘 안 되는데 그 이유 때문에 제가 여기를 리드 데이터에서 이 내용을 봤죠. 그래서 여기서 콜백 함수에서 여기서 부득이 지금 여기서 이제 여기에는 실제 들어온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주소예요. 요게. 근데 요거 세팅은 아까 메모리 얼로케이션 할 때 세팅된 값이죠. 그래서 데이터 들어오니까 거기다 받은 거잖아요. 거기서 한 20개 데이터 여분을 두고 이제 버퍼를 정했기 때문에 20개 정도 데이터를 빼면은 거기가 이제 이더넷 버퍼 타입 스트럭처로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랭스 값을 이렇게 세팅한 거죠. 여기서 받은 만큼의 랭스 값으로 이렇게 세팅돼 있는데 요 랭스도 여기가 처음 메모리 블락에 받은 데이터가 50, 두 번째 데이터에 받은 게 50, 그러면 이게 처음에는 50이고 두 번째는 50 더하기 50 이렇게 누적된 결과값이 여기에 반영이 돼 갖고 그것도 별로 제가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해요. 그건 이제 STM 회사의 전략인데 그래서 그걸 제가 조금 여기서 처리를 했죠. 누적된 거를 각 개의 버퍼에 들어있는 개수로 이제 바꿔서 저장되게끔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조금 제가 복잡하게 해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처리되고 있는 기존의 요 버퍼 영역의 주소가 속한 영역이 메모리 4개의 영역 중에 어느 영역 거로 세팅이 되어 있는가를 요걸 찾는 대목이 되어 있어요. 찾아갖고 이제 인덱스 값을 정한 다음에 처음에 데이터를 프레임을 받기 시작할 때는 이제 요 비슷하다 처음으로 세팅하거든요. 이때 이제 그때 인덱스 값을 스타트 인덱스로 세팅하고 랭스 처리는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여기 STM에서 처리된 방식대로 요게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그래서 여기도 내가 조금 바꿨는가는 모르겠어요. 그래 그거를 여기서 처리를 해갖고 각 메모리 블락에 들어있는 개수로 처리를 한 다음에 마지막에 여기서 복사본 버퍼 동네에 지금 막 처리된 내용을 랭스 그 다음에 데이터 영역을 다 카피를 이렇게 해갖고 요게 이제 제가 생각해낸 아이디어.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낸 아이디어는 요거하고 여기하고 요 부분 처리하고 요 부분 처리가 되겠죠. 이렇게 처리해갖고 성공적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이제 앞부분 여기하고 이렇게 처리해갖고 메모리를 이렇게 일씩 증가시키면서 계속 리사이클 되게. 그래서 여기는 예전에 강좌에서는 여기 메모리 오브케이션을 썼잖아요. 그래도 좀 되긴 했는데 그 방법은 좀 안 좋은 것 같아갖고 한번 처음에 여기를 메모리 올로케이션 해서 4개 동네에 메모리 올로케이션 한다면은 그냥 그 올로케이션 된 메모리 영역을 그냥 사용하는 방법으로 바꿔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프로그램을 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로우 데이터 리시빙 하는 게 이제 성공적으로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공적으로 해서 여기를 지금 킵고잉 하고 킵고잉 시켜갖고 지금 50개 데이터 페이로드만 50개죠. 스탑을 하고 실제 데이터 보면은 이게 50개, 50바이트잖아요. 50바이트는 거기에 54개가 더해져서 우리 IP 헤더하고 뭐 이런 그냥 또 맥어드레스 정보 쪽 앞부분, 그러니까 이더넷 헤더하고 IP 헤더 합쳐서 54에서 104개. 그리고 이때는 이제 메모리 영역 하나를 사용하는 대목이 되겠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스타트 인덱스가 0123, 0123 번갈아 가면서 사용되면서 이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내용이고, 스탑하고 이제 요 메모리 데이터 개수를 좀 늘리면은 여기서 이 전체 값을 복사해서 여기다 복사하면 100개 하나 더 할까요? 그럼 150개 해갖고 던지면은 150 더하기 54니까 204개 해서 이때 처리는 메모리 영역 두 영역이 처리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메인에서 처리될 때, 여기서 메인에서 이렇게 처리될 때 이제 케이스 구문이 어느 쪽으로 연결되냐면 두 번째 여기서 여기 케이스 모드를 가서 브레이크를 걸게 되면은 여기서 진행해 보면은 케이스 0이 아니고 케이스 1로 해서 메모리 영역 두 부분을 사용하고 있다. 이걸 알 수 있고요. 또 킵고잉 하고 메모리 영역 두 영역, 그 다음에 스탑을 하고 또 메모리 영역 여기서 또 이놈을 영부터 이렇게 갖고 맨 끝으로 와서 이러한 세 영역, 메모리 세 영역을 사용해야 되겠죠. 이 정도 받으려면은. 그래서 여기가 이제 세 영역을 사용해서 300개, 실제는 354개 바이트, 여기서 디버그 브레이크를 이렇게 걸어 놓으면은 여기서 진행이 케이스 2로 해서 여기서 메모리 영역 하나, 둘, 세 개를 사용하고 있다. 이걸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메모리 영역 4개 스탑을 하고 여기 가서 여기로 다시 끝으로 간 다음에 0부터 이렇게 해서 복사를 해갖고 끝으로 와서 400 정도면 128 3개 넘었죠. 128 곱하기 3 450 네 영역을 다 사용해야 되겠죠. 이 경우는 맞나요? 맞겠죠. 그래서 고를 하고, 그럼 이때는 450개, 504개 데이터를 받은 거고요. 이때 이제 여기를 디버그 브레이크를 걸게 되면은 여기서 케이스 3번으로 가서 메모리 영역 1번, 2번, 3번, 네 번째예요. 이게 데이터 개수. 그러니까 데이터 개수는 384보다 큰 경우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 128, 256, 384. 그러니까 0에서 128, 128에서 256, 256에서 384, 384보다 많은 경우.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처리되고요. 각 경우는 128 단위로 한 이 내용은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킵고잉으로 하고요. 킵고잉으로 하고 메모리 영역은 이니트 쪽에서 여기 진행할 때 여기
RX 버퍼 랭스를 128 해갖고 여기서 메모리 사이즈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4개의 영역이. 이게 이제 잘 되니까 이제 추후에는 메모리 한 영역을 좀 이렇게 1524로 해갖고 요 1524를 4덩어리 교차로 사용해서 데이터를 받으면 한 번에 맥시멈 여기다 곱하기 4 하니까 1kg, 한 6kg 정도를 한꺼번에 받아서 처리되게끔 할 수도 있죠. 이게 이제 좀 뭐하면 여기 덩어리를 더 만들어도 되죠. 덩어리를 더 만드는 것은 뭐 위에서 메모리 영역을 여기 메모리 영역을 디스크립터 쪽도 마찬가지고 여기 디스크립터 카운터를 4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를 또 키워갖고 뭐 10개 이 4로 되어 있잖아요. 트랜스미터 마찬가지고 리시버도 마찬가지고 여기를 뭐 40개로 40으로 확장해갖고 여기를 4가 아니고 40으로 확장해서 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메모리가 그 인베디드 쪽의 메모리 영역이 충분하다면은 어쨌든 이 정도로 해갖고 굉장히 잘 처리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린 강좌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번보다는 이게 깔끔하게 이렇게 데이터가 깨지지 않고 나오니까 보기가 좀 좋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더 데이터를 좀 깔끔한 것을 보여드리려고 오늘 강좌를 여기 프로그램을 좀 바꾼 것을 프린터 쪽만 좀 잘 처리되게 바꾼 거죠.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프로그램이 이렇게 처리가 잘 되도록 해서 프린터 할 때 이렇게 처리된 데이터를 다 처리한 다음에 프린터를 해서 말끔하게 ASCII 데이터 쪽만 처리되고 나머지 앞부분 54GB 바이너리 코드니까 프린트하면 이상하게 나오니까 그건 빼버리고 그래서 실제 앞부분 IP 이더넷과 뭐 IP TCP/IP 관련 헤더는 싹 날려버리고 데이터만 이렇게 챙겨서 깔끔하게 데이터가 표시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강좌가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